자, 2교시 시작할게요. 지금 제가 구글에서 예쁜 폰트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봤는데요.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글자체가 좀 독특한 애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거 잘못 쓰면 이제 내 컴퓨터에선 제대로 보이는데 접속한 사람한테는 그냥 일반 굴림체로 다 나와버릴 수도 있으니까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좀 독특한 글꼴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포토샵에서 이 타이핑을 해갖고 이 글자 모양을 사용한 이미지를 직접 제작을 했었어요. 뭐 지금도 로고 같은 거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만, 그 웹이 발전을 하면서 몇 가지 포커스를 맞춘 게 있다면은, 첫 번째는 이미지를 최대한 몰아내는 거에 많이 집중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웹폰트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글꼴을 이제 웹사이트에다 같이 업로드를 해놓고, 만약에 접속한 사람이 그 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이 웹사이트에 같이 업로드한 글꼴을 내려받아서 쓸 수 있게 하는 기법이에요. 이게 뭐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돼요. 직접 웹폰트를 제작해서 쓸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웹폰트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고요. 특히 글꼴 사용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글꼴이 이제 저작권 관련 문제가 굉장히 심해요. 특히 이제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그 많이 쓰시는 폰트 중에 그 윤고딕이라고 하는 글꼴이 있는데, 그게 저작권에 되게 민감해요. 그쪽 계열이. 그래서 포스터 같은 거 잘못 만들었다가 이제 3천만 원 때려맞고 그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어요. 실제로도. 제 주변에서. 그래서 웬만하면 글꼴은 그 상용 폰트 말고 여기서 여기 있는 걸 선택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왜냐면은 얘네가 적어도 저작권에 걱정이 없는 글꼴들을 제공을 하거든요. 자, 요건 이제 같이 한번 들어와 보세요. 폰트.google.com이라고 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이제 글꼴들이 검색이 됩니다. 폰트.google.com입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의 특징이, 우리나라는 이제 디자인 같은 거 변경할, 네이버 같은 데를 예를 들면은 디자인 같은 게 변경될 것 같으면 거의 한 달 전부터 예고를 해요. 언제 그 UI가 개편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예고를 하는데, 얘네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지를 바꾸고 싶을 때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한 두세 달 전에 들어갔다 며칠 있다 또 들어가 보면은 묘하게 디자인이 바뀌어 있고 그래요. 지금도 저번 수업 때랑 비교했을 때 여기 디자인이 또 바뀌어 있어요. 여기서 일단 내가 쓰고 싶은 글꼴을 이제 검색을 해서 쓰시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영문 위주로 되어 있어요. 영문에서는 모양이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한글은 지원 안 하는 애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뭐 랭귀지 같은 경우는 코리안이라고 검색을 해서 한글 지원하는 글꼴만 선정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이렇게 한글을 지원하는 글꼴들만 필터링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글꼴들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추세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유행이 있더라고요. 요즘 같은 경우 한 5년 전쯤까지만 해도 이제 나눔 고딕체가 많이 유행을 했어요. 나눔 고딕이 그 네이버에서 한글날마다 글꼴을 만들어서 무료 배포하는 게 있어요. 그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요즘은 노토산스라고 하는 글꼴이 많이 유행을 해요. 이 노토산스가 옛날에 본고딕이라는 이름으로 배포되던 글꼴이에요.
그래서 상용 사이트 만들 때는 노토산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오늘은 좀 글꼴이 적용됐다라는 걸 좀 보고 싶어서 좀 모양이 좀 독특한 애들을 골라서 한번 해볼게요. 네, 얘가 좀 모양이 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저는 얘를 골라서 해볼게요. 블랙 앤 화이트 픽처라고 하는 글꼴을 골라볼게요. 자,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페이지가 넘어가죠. 자, 여기서 이제 모양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쭉 미리 한번 보시는 거고요. 자, 내가 이 글꼴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get 폰트라고 하는 이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네. 누르면은 이제 여기 장바구니 같은 게 하나 이게 들어갔어요. 자, 뒤로 가게 눌러서 다른 글꼴도 한번 또 골라볼게요. 이번에는 큐트 폰트라고 하는 애를 또 한번 골라볼게요. 얘도 get 폰트라고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바구니에 이제 두 개가 들어가 있죠. 봐서는 지금 이 버튼을 눌러도 될 것 같긴 한데 장바구니를 눌러볼게요. 장바구니는 반응 없네요. 그러면은 get embedded code 얘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누르면 이제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요. 위쪽에 작성하고 있는 HTML의 헤드 안에다가 일단 얘를 넣으래요. 이 복사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작성하고 있는 HTML에다가 헤드 태그 안에 이걸 복사해서 넣으래요. 자, 저도 지금 미리 준비한 예제는 넣어놓은 게 있는데 지금 복사해 놓은 걸로 다시 넣겠습니다. 자, 복사해서 넣으라고 한 거 넣고요. 키 좀 눌러서 들여쓰기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얘가 클래스를 미리 만들어 놨잖아요. 뭐 클래스는 무시하셔도 되고요. 요 폰트 패밀리에 적용되어 있는 요 이름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 이름들만. 그래서 위에 있는 요 세 줄을 내가 헤드 안에 넣어놓은 상태라면 이제 요 이름으로 해당 글꼴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큐트 폰트라고 하는 애를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을 해보고요. 하나만 넣으셔도 됩니다. 웹 폰트는 없을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 블랙 앤 화이트 픽처. 이렇게 넣고요. 자, 여기 div 태그에 하나 적용하고 h1 태그에 적용하고 밑에 h2 태그도 있는데 여기는 예제를 3개를 준비해놨네요. 그냥 큐트 폰트 한번 더 쓸게요. 폰트 패밀리에 이렇게 적당히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선택자의 별이 있는 경우는 올의 뜻이에요. 모든 태그에 글꼴 크기 30으로 적용해라 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태그별로 글꼴 이름만 좀 다채롭게 줘봤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하고 결과 확인을 해보면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글자 크기나 색상 같은 거는 주고 싶은 대로 주시면 되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색상을 맘대로 주시면은 색상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웹폰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사용자가 실제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정상적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새로 고침하면은 글자 모양이 변하는 게 지금 보이죠? 순간적으로. 지금부터 안 보이네요. 다시 접속해 보면은 이게 글자가 약간 큼지막해졌다가 이렇게 축소되는 것처럼 보이면서 모양이 잡히는 그런 게 좀 보이는데, 가끔 어떤 웹사이트들 보면은 한 2, 3초 정도 있다가 글자 모양이 바뀌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아마 특히 모바일로 접속하셨을 때 그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그게 이 웹폰트 파일을 내 핸드폰이 다운로드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운로드 받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보통 맥시멈 아무리 많아도 3개를 넘기진 않아요. 잘. 많이 쓰면 쓸수록 그만큼 페이지 로딩 속도가 느려지니까 너무 많이 남발하시지는 마세요. 네, 뭐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지금 페이스북 아이콘이라고 해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여기 보면은 아이콘들이 진짜 많아요. 그쵸? 다른 것도 한번 검색해 볼까요? 이게 지금 비상구라고 하는 주제로 검색을 한 건데, 비상구 같으세요? 이런 아이콘 같은 거 작업을 할 때, 물론 강제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주로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좀 뭔가 자기만의 욕심을 여기다 넣으시면서 아이콘을 좀 뭐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쵸? 이게 외국 회사들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지,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고소각입니다. 어디 남의 회사 로고를 맘대로 바꿔요. 우리 회사면 진짜 고소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막 카카오톡 로그인 같은 거 아이콘 맘대로 디자인 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 카카오톡 사이트 가면은 자기네 아이콘은 반드시 어떤 규격으로 제작하라고 이게 다 명시가 돼 있어요. 색상도 반드시 어떤 색상만 쓰세요라고 다 정해놨어요. 이거 맘대로 바꾸시는 거 아니에요. 저작권 문제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편의상 아이콘이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픽토그램이라고 검색을 해야 돼요. 픽토그램은 이제 어떤 의사 전달을 위해서 정해놓은 국제표준 규격이에요. 프로그램 같은 거에도 쓰이는 픽토그램들은 사실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이제 디자인적으로 좀 뭔가 욕심을 부려서 넣는 거는 사실은 맞지는 않는 거죠. 근데 뭐 대체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 의미가 통하면 넘어가긴 합니다. 자, 이런 거를 매번 일일이 그리기에는 좀 많이 어렵죠. 자,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자, 제가 지금 메모장을 켰는데, 메모장 말고 워드로 할게요. MS 워드를 켰는데요. 윈도우에 기본 내장되어 있는 글꼴들 중에 보면은 별로 잘 안 쓰세요. 웹싱즈라고 하는 글꼴이 있어요. 자, 여기 제가 헬로월드라고 작성을 했는데 이 내용의 글꼴을 웹싱즈로 바꿔볼게요. 아이콘화 되죠. 이렇게요. 키보드에서 입력되는 글자 하나하나에 아이콘을 매칭시켜 놓은 글꼴들이에요. 이걸 사용하면은 이제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강제로 사이즈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면은 깨지잖아요, 사실. 그래서 모바일 디바이스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이미지를 해상도별로 다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콘 작업이 사실 이게 노가다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폰트를 이렇게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폰트는 사이즈를 늘려도 깨지지 않아요. 자, 요 두 가지 이야기를 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콘을 제공해주는 웹 폰트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폰트 어썸이라고 하는 앤데요. 사이트 타고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콘스라고 해서 이제 클릭을 하고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해요. 글자를 입력했을 때 이런 식의 아이콘을 표시해 줍니다. 이걸 딱 클릭을 하면은 이제 요 태그를 사용하시면은 클래스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얘네가 버전 4까지는 완전 무료였는데 그 이후 버전은 부분 유료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프로라고 붙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유료 버전에서만 제공해주는 아이콘이에요. 자, 지금 이건 아까 우리가 구글 웹 폰트 했었던 건데요. 보시면은 링크 href 이게 CSS 파일을 HTML에 참조시키는 방법이에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1번 예제를 갖다 다시 해보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HTML 파일 안에 이렇게 스타일 태그로 넣고 있잖아요. 이 스타일을 별도 파일에다가 저장을 해요. 저장하면서 이름은 뭐 맘대로 정하시되 확장자만 CSS로 잡습니다. 파일 이름의 확장자를 CSS로 걸어줍니다. 그럼 HTML에서는 스타일 태그 덜어내고 자, 지금은 CSS 다 걷어냈으니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링크 href 한 다음에 조금 전에 작성한 CSS 파일의 경로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이 HTML이 다 가져다가 쓸 수 있어요. 그 hello.css.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이 웹상에 들어가는 이미지 파일이나 아니면은 CSS 이렇게 외부 파일을 갖다 쓸 때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지를 사용했었죠. img src라고 한 다음에 상대 경로라고 하는 방식, 상위 폴더는 점점 슬래시 붙고 뭐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온라인상에 있는 파일도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인터넷에서 그림 같은 거에 마우스 우클릭해보면 이미지 주소 복사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림 파일의 주소가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웹상의 주소예요. 이 주소를 그대로 브라우저에다 입력하면은 그 그림 주소가 나와요. 이렇게 src에다가 온라인상의 주소를 기입을 해도 나와요. 지금 요 HTML이에요. 심지어는 네이버 들어왔죠? 네이버에서 아무 그림이나 하나 복사할 수 있는 거 가져와 볼게요. 얘는 그림을 못 다가게도 숨겨놨네. 이미지 주소 복사. 요거 웨일 브라우저 로고 가져왔어요. 자, 이렇게 주소 따오면은 남의 사이트에 있는 이미지도 이렇게 따올 수 있어요. 웹은 절대 못 숨겨요. 내가 작성한 코드, 내가 사용하고 있는 파일 하나하나 절대 못 숨겨요. 능력되면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자, 코드는 원래대로 되돌렸고요. 자, 웹 폰트 이야기하고 있었죠? 얘네가 제공하는 저 아이콘을 이제 사용을 할 건데, 사용을 하려면은 정석대로 하려면 여기다가 이메일 주소 기입해서 버튼 누르면은 얘네가 이제 웹상에 삽입할 수 있는, 우리가 작성하는 HTML을 삽입할 수 있는 그 온라인상의 그 CSS 파일 경로를 보내줘요. 근데 그거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엄청 많은 이제 그 이벤트성 메일들을 계속 받아야 되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 레어템인데 찾다 보니까 그 얘네가 그래도 무료 버전은 오픈 소스로 이제 온라인에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되게 열심히 이건 실제로 제가 프로젝트 할 때 쓰느라고 찾은 거예요. 온라인에 있는 컨텐츠를 이제 내 웹페이지에 삽입시키는 방식을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컨텐츠를 배달하는 네트워크라 그래서 CDN 방식이라고 불러요. 장점은 내가 이 파일을 직접 안 갖고 있어도 돼요. 단점은 이 사이트가 뻗으면 내 사이트도 같이 뻗어요. 잘 안 뻗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말은 이렇게 했는데 지난주에 그 되게 대표적인 그 CDN 사이트 하나가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한 5시간인가 뻗어갖고 기사까지 났었어요. 5년 만에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 회사 5년 동안 안 다니실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 코드를 복사하시면 PDF에서 드래그 하시면 복사 될 거예요. 복사하셔서 여기다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보시면 이제 6.02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중간에 폰트 빼기 기호 하나가 복사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어오네요. 요거 하나만 빼기 기호 좀 맞춰주시고요. 그러면 이 CSS 파일 안에 엄청나게 많은 폰트들이 들어있는데 그거는 이제 요 페이지에 접근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제가 무료 버전만 필터링 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쓰고 싶은 아이콘이 있으시면 클릭하세요. 그럼 코드 나와요. 이거 복사해서 여러분들 HTML에 넣으세요. 아, 그냥 클릭하니까 복사되네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HTML 이렇게 넣으세요. 복사, 붙여넣기.
자, 기본적으로 얘네가 제공해주는 코드가 이렇게 해요. 보통 이제 FA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아이콘 모양 잡아주는 이런 건데, 이렇게 해놓고, 결과 확인해 보면은, 아이콘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마지막 설명이에요. 여기 보시면, CSS 클래스 이름에 띄어쓰기가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2개 이상의 클래스를 한꺼번에 적용할 때 이래요. 예를 들어서 스타일에 마이 스타일이라고 돼 있어서 폰트 사이즈는 50픽셀, 컬러는 샵 F60 이렇게 적용했을 때 기존의 요 스타일을 잡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만든 애를 띄어쓰기로 구별해서 하나 더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묶고 더블로 가는 거예요. 이거 다 받고 얘도 같이 적용하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기법을 쓰냐? 이거는 나중에 좀 노하우가 좀 쌓이셔야 구사할 수 있는 스킬인데 보통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점 사이즈 스몰 폰트 사이즈는 30픽셀 점 사이즈 라지 폰트 사이즈는 60픽셀 점 컬러 레드 컬러는 샵 F00 점 컬러는 컬러 블루 컬러는 샵 00F 이런 식으로 이제 조각조각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내가 쓰고 싶은 거를 조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사이즈 스몰의 컬러 레드 그럼 얘는 30픽셀의 빨간색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거는 사이즈 라지의 컬러 레드 그러면 60픽셀의 빨간색이 되는 거죠. 세 번째 거는 사이즈 라지의 컬러 블루 그러면 60픽셀의 파란색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각조각 내놓고 조립하는 용도로 써요. 그러면 얘한테 한꺼번에 여러 개를 이렇게 적용하기 위해서 띄어쓰기로 구별이 되는 거죠. 이거는 좀 많이 노하우가 필요해요. 어떤 규칙은 없기 때문에. 저도 실제로 제 업무할 때는 이렇게까지는 잘 작업을 못해요. 사실 이렇게 하려면 사전에 되게 치밀하게 계산을 해놔야, 치밀하게 구상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거 구상하기 귀찮아서 그냥 한 통으로 다 짜요, 저도. 띄어쓰기가 들어가는 거는 이런 식의 용도다. 까지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폰트 어썸이라고 하는 것만 잘 잡아 놓으셔도 실제로 웹사이트 작업할 때 예제는 제가 다시 원래대로 코드로 되돌렸어요. 예제는 이렇게 두 개만 있거든요. 상당수의 많은 포토샵 작업을 생략할 수 있어요. 단점은 입체감 같은 거는 못 줘요.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색상으로 그 그라데이션 같은 것을 볼록하게 나와 보이게 하는 거. 그런 거는 못 줘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면은 그 아이폰 4 이후에 이렇게 판판한 디자인이 지금 유행하고 있다는 거. 플랫 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 디자인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디자인 쪽은 좀 몇 년 단위 이렇게 트렌드가 계속 바뀌더라고요. 요즘 트렌드는 플랫 디자인의 머터리얼 디자인이 많이 유행을 해요. 머터리얼이라고 하는 게 구글 디자인 철학이에요. 더 이야기하면 시각 디자인 쪽 이야기니까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거는 사이트에서 코드 한번 가져다 쓰시는 그런 것들 좀 있어야 되니까 일단 요거 두 개까지 해보시고 시간이 좀 요번 교시 시간이 좀 남을 것 같긴 한데 파일 하나당 10분씩 드리기로 했으니까 50분까지 실습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4시에 뵙도록 할게요.